본공. 네, 혼공으로 대동단결 만났으면 반갑습니다. 저는 혼공지기 허준석입니다. 이 처음부터 발음이 좀 꼬이네요. 가끔 영어 하다가 우리말 하다가 영어 하다 이러다 보면 발음이 막 심각하게 꼬일 때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 케빈, 제이슨, 현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게 시동을 거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이게 또 약간 풀리다 보면 발음이 막 이렇게 흐지부지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좀 잠깐 연습하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꼬였어요. 자, 4강. 오늘 이제 사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식 문장을 보니까요. My dad gave me a book.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빠가 보니까 딱 읽어보니까 책을 줬다는 거고 나한테 책을 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식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빠가 주었다, 나를 주었다. 아빠 안 돼! 이러는데 사람 불러가지고 묶어가지고 안 되겠다. 너를 팔아야겠다. 너를 보내버려야겠다. 아빠 안 돼! 잘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렇죠? 나한테 책을 줬다는 건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이제 사형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거 조금 동사가 달라요. 먹다라는 동사하고 아주 달라요. 먹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죠. 어떤 대상, 타겟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타겟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했죠. 대상, 혹은 목적어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목적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을를로 해석이 잘 되죠. 그죠? 가끔씩 에게, 와 이렇게 해석도 됐지만 일반적으로 무엇, 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동사를 읽었을 때 먹다 하면 뒤에 뭘이라고 오게 되면 보통 이거는 우리가 삼형식이라고 했어요. 뒤에 이게 와야 되니까. 자, 근데 요거 보면 알겠지만 my dad 다음에 주었다. 주다라는 말은요. 현재인 give잖아요. 주다라는 말은 뭔가 좀 달라요. 뭘 줬는데 나는 한 가지가 등장하죠. 그죠? 뭘 줬느냐. 두 번째, 누구한테 줬느냐. 그래서 이 주다라는 말은요. 뒤에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한 개만 써도 되지만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최대 두 가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는 동사를 보통 우리가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처럼 이렇게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게 되면 보통 이 뒤에 두 개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을를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요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얘는 이제 잊어버리고 이 명칭도 잊어버려도 돼요. 한번 볼게요. 무얼, 누구 요거만 잘 따지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주었다. 나를이 아니죠. 책을인 거죠. 무엇을 인 여기 있고 누구에겐 여기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거를 주었다 다음에 사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물 나오네. 그죠? 나에게 책을 주었다. 해석됐어요? 그죠? 이 패턴이 맞는 것 같아. 적용해보죠. She sent me a letter 됐습니다. 그녀는 보냈다. 보냈다 말은 이제 보내주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보냈다. 누구한테 뭘 보내줬는지 역시 뒤에 두 개 따라오죠. 그녀는 sent는 참고로 send의 과거형입니다. 보내다. send a message 이렇게 많이 쓰죠. 그죠? 메시지를 보내다. sent 보냈다. 적용되네. 나에게 a letter 편지를 보냈다. 해석이 돼. 좋아요. he 그는 샀다. 샀다는 뭐요? 무엇을 샀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 이거는 무엇을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요. 보세요. 뒤에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죠? 나에게도 있고 일단 모르지만 반지를이란 말도 나왔어요. A ring 반지를. 그러면 얘가 조금 달라져야겠죠. 해석이.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he 하나 보고 but 이거 하나만 본 치고 그 다음에 be 보고 a ring 즉 단어만 하나 보는 친구들은 뒤에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얘를 의미를 그는 샀다 나를 뭐지? 나를 샀다고? 자 100원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니까 나에게 반지를 이때는 우리 buy의 과거잖아요. buy가 사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사주다입니다. 사서 주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까지 읽어보니까 그는 나에게 반지를 하나 사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동사 즉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라고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던 뜻도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또 좋은 예가 나오네요. 탐이 만들었다 나를. 탐이 조물주야? 나를 차를 빚어서 오른손으로 비비고 준석이 만들어. 안 되잖아요. 그죠? 탐은
나에게 어때요? 토이 뭡니까?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ake 의미가 있때는 뒤에 이렇게 오게 될 때는 만들어 주다가 되는 겁니다. 이 해석에 보니까 다 보내주던지 사주던지 어쨌든 주다란 말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알던 삼행시처럼 을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뒤에 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조금씩 달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다르죠. 케빈은 물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물었다. 나에게 하면 이제 삼행시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나에게 질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질문을 물었다. 질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에게 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도 여기서는 이제 수여까지는 아니지만 뭐 완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같은 구조를 띄고 가더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해석입니다. 해석. 요거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공식화 시키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외는 조금씩 있겠지만 요게 이제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학자들이 좋았어. 요걸 사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준다 이렇게 되죠. 요걸 나타내면 다시 누구는 준다. 근데 같은 이제 V를 표시하지만 준다라는 동사는 말했지만 조금 특별한 성격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수요동사라고 하는데 이름 알아두세요. 수요. 상장을 수여한다. 누구에게, 준석에게, 일반 준석에게 우수상을 수여한다.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보니까 두 가지 나오죠. 사람 보통 되고 사물. 이게 나중에 기관이나 이런 게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에게만 붙이면 됩니다. 일단 이게 먼저 와요. 이걸 조금 유식하게 적으면 IO. 이게 indirect object 해가지고 요게 이제 쓰고 그다음에 요건 DO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대고 그래서 IO, DO 이렇게 보통 순서를 하는데 그래서 IO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간목 요걸 이제 직접 목적어를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문법서나 이제 많은 강의에서 이렇게 보통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러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그냥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보니까 해석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필기만 하고 알아만 두세요. 간접적인 게 먼저고 직접적인 거 이런 게 뒤에 온다. 이 정도만 알 정도만 되고 문자 보고 나중에 이거였구나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해석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고 이제 변형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요겁니다. 이제 우리 봤던 거. My dad, 아빠가 주었다. 나에게 책을 됐습니까? 그 아래 보세요. 그녀가 보내주었다. 나에게 책을. 와, 너무 쉬워. 근데 요거를 맨날 요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요걸 문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꾸는. 어떻게? 첫 번째 같은 요렇게. 아빠는 주었다. 주다라는 건 원래 요렇게 쓸 수도 있죠. 책을 주었다. 우리 삼형식이잖아요. 그죠? 책을 주었다. 그럼 뭐가 빠지지? 똑같은 의미가 되려면 나란 말이 빠졌잖아요. 책을 주었다라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누구에게란 말이 남죠. 그래서 누구에게 누구한테 줬는데 그러면 이제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me를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to me가 쓰였죠. 그죠? to me.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to가 쓰였다는 게 주의해야 될 점이죠. 이게 왜 주의하냐면 사실 이게 바꾸고 이런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시험에서 내더라고, 시험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강의에서 제가 좀 다룹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래 것도 보면요. 그녀는 보내주었다 되면 책이 여기 오고 나에게란 말이 남았죠. 에게란 말이 남았으니까 에게란 말이 남을 때는 역시 to를 씁니다. 우리 편지 쓸 때 누구에게 to, to 준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에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보내다라는 의미를 그냥 편하게 담고 있는 거. 주었다, 보내다 이런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to를 보통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바꿀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시험용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설명 안 할 수는 없어. 자, 이렇게 적고 이렇게 쓰고 원래는 나에게 책인데 여러분들 아는 거 문장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형식 같은 경우에는 먹는다, 빵을처럼 을을이 오는 겁니다. 바로. 주었다, 빵을 이렇게 바로 왔어요. 삼형식이죠? 그럼 뭐가 남아요? 누구에게란 말이 남죠. 미가 그대로 와야 되는데 그냥 내 아버지가 책을 주셨다 이러면 누구에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에게가 남기 때문에 이때는 to를 써준다는 겁니다. to me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book이 앞에 오고 me가 뒤에 왔지만 book을 먼저 쓸 때는 책을 보냈다. 누구에게? 에게란 말, to란 말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to가 쓰이는 거는 동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즉 어떤 동사일 때 이렇게 사형식에서 얘는 주어, 동사, 을을이니까 목적어, 전치사 붙는 거는 제가 말했죠. 전치사 붙는 거는 안 친다고 그랬어요. 문장 구조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즉 삼형식이죠. 사형식에서 이렇게 삼형식으로 고칠 때 어떨 때 전치사가 to가 오느냐. 요거는 동사에 따라 다른데요. 방금 나온 것처럼 give 혹은 send 나아가서 좀 더 있어요. show, tell 필기만 해두세요. tell이라든지 bring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죠.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돼요. 이거는 사실은 의사소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문제 풀이를 위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read 이런 것들. 읽어주다. 이때 읽다가 아니죠. 읽어주다란 수요동사처럼 쓰게 되니까 가르쳐주다, 가져와주다, 말해주다, 보여주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내다. 그렇죠. 보내주다. 그 다음에 이거는 give 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사형식에서 삼형식 바꿀 때 뒤에 누구에게 란 말 남을 때는 to를 써줘야 된다는 거. to.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죠. to가 맞냐, for가 맞냐, of가 맞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동사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일단 해석부터 해봅시다. 그는 딱 보니까 나에게 책이니까 이때는 샀다가 아니라 나를 샀다 이상하잖아. 나에게 사줬다는 거죠. 나에게 책을 사주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아래 보세요. 탐은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 인형을 이렇게 된 거죠. 아, 장난감을.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 사주었다 이런 거죠. 사주거나 만들어 주는 건 아까 그냥 전달, 주다 요거보다 어때요? 정성, 노력이 좀 더 들어갔죠. 얘네들은요. 그는 사주었다. 책을 나에게 이렇게도 말이 되지만 정성, 노력, 사주고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지어주고 요리해주고 이런 것들은 위해서니까 나를 위해서 정성,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이때는 for me,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만들어주었다 인형을 for me,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동사들은 어때요? 사형식에서 삼형식 바뀔 때 전치사 for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 노력이 좀 들어간 동사들 뭐가 있냐면 방금 봤던 buy도 있고 방금 봤처럼 make도 있고 나아가서 get 이때 get은 입수해주다 입수해주다 입수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구해주는 거죠. 입수해주다 입수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가져다 주다 입수해주다 이런 의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아가가지고 build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지어주는 거잖아요. 집을 지어주다 발견해주다 내가 내 찾아줄게 노력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리해 주는 거. 얼마나 정성 들어갑니까? 요거는 앞에 나왔던 send라든지 give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그죠? 정성 노력이 들어가니까 for me.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암기하면 돼요. 딱 한 개만. 케빈은 좀 특이한 거죠. 물었다. 나에게 질문을 이렇게 되죠. 이럴 때는 question 앞에 갖고 me가 뒤에 오는데 of가 씁니다. 그래서 물었다라는 거 있죠. 질문을 했다. 질문과 관계 있는 것은 보통 of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ask 말고 이런 거 inquire 이것도 질의하다, 묻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은 사형식에서 삼형식 옮길 때 나에게라는 의미로 이때는 of를 쓴다. 그래서 요거는 ask랑 inquire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추후에 한 개 정도 더 나오면 그것만 얹어서 이렇구나라고 뼈대를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바꿀 때 전치사가 맞냐 틀리냐를 of 자리인데 이게 for를 적는다든지 아까처럼 to를 적는다든지 해가지고 이거 밑줄 긋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문제에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자, 하고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Welcome back. 자, 사형식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요. 예시처럼 우리말로 쓰는 겁니다. 우리말로 분석을 요걸 보고는 요걸 참고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요걸 준다. 요거를 이제 한글로 옮기는 겁니다. 바로 해석이 되게 중요하니까 끊어놨습니다. 제가 She sent me a letter. 그녀는 보냈다. 나에게 편지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는 샀다가 아니라 읽어보세요. He bought me a ring이니까 me a ring이니까 나에게 반지를 사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샀다가 아닙니다.
샀다 하려면 bought 다음에 a ring이 바로 와야겠죠. 그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는 삼형식 바꾸려면 he bought a ring. 반지를 사주었다. 그럼 뭐 남았어요? 나에게 혹은 나를 위해서 남았죠. 사주는 거는 그냥 주는 거하고 다르다고 했죠. 더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for me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전치사 요거 부분은 구조에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는 사주었다 반지를 샀다 반지를 이렇게 되니까 삼형식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쳐도 여러분들 보고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Tom made me a toy. 이거 많이 했죠, 그죠? 탐은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 뭐를? 그렇죠. 장난감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케빈은 물었다 나에게 질문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너는 can buy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녀를 오 뭐야? 얼마면 돼? 왜 아니잖아요. 저는 원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새로운 차를 이렇게 되는 거죠. 진정하세요. 그녀를 산다 이거 아닙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차를 사줄 수 있다. 즉 사주다는 뜻인 거죠.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읽다 보면 이게 뒤에 있는 게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입에 들어오니까 해석이 되는데 이게 눈으로만 자꾸 떡떡 읽으려고 하면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줄 수 있다. 그녀에게 새 차를 이렇게 되는 거죠. She 그녀는 has to send has to 해야 된다. send 보내야 한다. 그를 아니죠. 잘못했어 영희야 이러는데 가 보내는 거 아니죠, 그죠? 그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되는 거죠. 보내야 된다. 그에게 메시지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우리말로 해석하는 겁니다. 끊어볼게요. 메이드 앞에 엄마는 우리 엄마가 만들었다 나를 그치 엄마가 날 만들긴 했지. 근데 보니까 뒤에 다른 게 있죠. 약간의 hot soup 돼 있죠, 그죠? 뜨거운 숲 우리로 따지면 스프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한국 음식으로 따지면 이제 국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국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나한테 약간 뜨거운 따뜻한 찌개를 만들어 주었다 해서 만들어 주다라는 걸 해석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끊고 보니까 해석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My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이 물었다 나에게 질문을. 오케이. 이건 아까 케빈 버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hot soup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hot soup, 숲이란 표현을 여러분들 좀 잘 쓰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김치숲 하면 이제 김치찌개 이런 거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옛날에 역시나 홈스테이 할 때 또 사고를 하나 친 게 있는데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때 진짜 못했고 표현을 할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느끼하다는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스파게티 먹고 뭐 먹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느끼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아줌마가 배는 고픈데 뭔가 허하니까 김치도 없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너 더 먹을래? 했더니 아유 저 느끼해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제 입에 나온 말이 disgusting. 아줌마 disgusting해요. 이렇게 했더니 아줌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disgusting 뜻은 놀랄만하죠, 그죠? 혐오스러운 구역질이라는 뜻입니다. 좀 모르고 그냥 막 뱉었더니 아줌마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화내시더라고요. 대박이었어요. 진짜 화가 오래 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줌마가 직업이 요리사였거든요. 요리사한테 제가 디스커스팅을 했으니까 대박. 나 진짜 한국의 이미지를 제가 실추시켰을지도 모르는데 바로 제가 또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사진 찾아보고는 제가 사과를 했어요. 자 볼게요. he 그는 taught 가르쳐 줬다. 나를 해도 되지만 뒤에 뭔가 있죠, 그죠? 이거 묶어보세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레벨 3 가면 레벨 2에서 조금 중후반 아니면 레벨 3 가면 또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how to 하면 보통 방법입니다. 그것을 요리하는 방법이죠. 그것을 요리하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줬다 해서 이것도 역시 나에게 무엇을이란 표현 되는 거죠. 이게 조금 길지만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면 그는 가르쳐줬다 나에게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 조금 많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복습할 때 사랑해주세요. 완전 달달될 때까지. 엄마! 함정이 있어 라고 말해줄 정도 해야 돼요. 4번 I am going to lend him my credit card. 자, 나는 돼 있고요. am going to라는 것은 우리 will 배울 때 배웠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거다. lend 빌려줄 것이다. 빌려주다는 뜻이에요. 빌려주다.
알아야 되는 게 빌려주는 겁니다. 반대로 borrow 같은 거는 빌리다입니다. 즉 내가 빌려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lend는 나가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얼뜻 보면 빌리다 헷갈릴 수 있지만 lend는 주는 거고요. borrow는 빌려서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I'm going to lend him. 그에게 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없네 지금. 신용카드를 그에게 빌려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죠. 나는 빌려줄 것이다. 한 단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에게 내 신용카드를. 이런 착한, 와 대박. 이런 착한 친구 있으면 좋겠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기까지 이렇게 아니네요. 더 있네요. 더. 요리 넣었습니다. 요리. 마무리. I'll cook you a new steak.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때 cook은 요리하다라고 하면 I will 되니까 나는 할 것이다. 요리하다. 요리할 것이다. 너를. 일로 와라. 신선한 재료야. 씻었니? 요게 아니죠. 그죠? 너에게 뜻이 된 겁니다. 살인마지. 살인마. 너에게 씻었니? 이거 살인마지. 너에게 새로운 스테이크를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스테이크 왜 이래요? 이거 뭐 머리카락 나올 스테이크에서 쭉. 진짜 죄송합니다. I'll cook you a new steak. 제가 새로운 스테이크를 당신에게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cook은 요리해 주다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문장을 같은 의미로 바꾸면 new steak 앞에 넣을 수 있죠. I'll cook a new steak. 요리해 주는 거는 정성이 들어가죠. 그냥 뭐뭐에게가 아니라 위에서죠. 그래서 전치사 뭘 씁니까? for 쓰고 뭐가 되는 거야? 그죠? you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새로운 스테이크를 요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June taught me English last year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볼게요. June은 가르쳐줬다. 나에게 영어를 됐고요. last year 시간이죠. 시간. 얘는 그냥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시간. 작년에 이런 표현입니다. 얘는 그대로 끝에 붙이면 돼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영어가 앞에 나오면 되죠? 가르쳐주다. 나에게. 가르쳐주다는 물론 정성이 들어가지만 나에게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서 to me 이렇게 하면 돼요. June taught English to me last ye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어를 나에게 작년에 가르쳐줬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주의하세요. teach 같은 경우는 to입니다. 의외로 정성 이러니까 for 될 것 같지만 to를 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3번. They didn't tell me the truth. 했죠.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진실을 따라해보세요. truth. truth 되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럼 they didn't 돼 있고요. 그들 앞에 나오죠. 진실을 the truth. 그 다음에 나에게 이렇게 됐죠. 어휴 큰일 날 뻔했네요. 동사 빠졌어요. they didn't 다음에 tell 말하다 되고요. the truth. 그 다음에 나에게 이렇게 됐죠. 나에게 됐기 때문에 tell 같은 경우는 그냥 to 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tell이기 때문에 to가 왔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4번에 she asked me a lot of questions 돼 있죠. 그죠? 그녀는 물었다 나에게 a lot of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적어보죠. she ask까지 하고 그 다음에 a lot of questions 그대로 적습니다. a lot of questions 되고 ask는 외우라고 그랬죠. of me라고 했습니다. 요걸 이제 주로 많이 물어보죠. 시험 같은 때. 워낙 좀 희귀하니까 ask라는 동사는 of를 써주면 좋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잘 보시고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따라 제 표정이 왠지 함정을 팠을 것 같죠.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얍삽하게 함정을 잘 파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함정을 낼 수도 있지만 자,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My dad gave me a book. 아빠가 나를 주었다가 아니라 나에게 책을 주었다라는 거. 동사 이름은 수요동사라고 했습니다. 요거 복습 잘 하시고요. 해석 잘하는 게 복습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